네. 자, bounce back from our setback. 즉, 관용 표현이에요. 한 단어로 recover예요. 그치? 네. 회복하는 거죠. 그쵸? 됐죠? 근데, 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that 이하가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이 뭐다? 남 탓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됐지? 즉 우리의 좌절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다시 바운스 백, 즉 리커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남 탓하지 말라 얘기야. 알겠지? 남 탓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좌절을 했는데 자꾸 이걸 남 탓하다 보면 우리의 좌절의 회복이 돼야하는데 안 돼. 알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곧 정직한 대응 전략이다. 네, 그냥 재진술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영어에서 약간 미사여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무 뜻 없어. 근데 애들은 자꾸 갑자기 뭐 얘기나 정직한? 그럼 솔직히 말하는 얘기인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예요. 알겠지? 자, 다시 갑니다. 이 글의 요지는 뭐다? 우리가 무언가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에 처할 때 난 왜 이럴까? 난 왜 안 될까? 나 왜 이 모양일까를 저 새끼 때문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안 돼.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무조건 내 탓인 거야? 그건 몰라. 그건 알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뭔가 좌절을 했을 때 이걸 자꾸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남 탓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또 이건 다 내 탓이야 라고 비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볼게. 생각합니다. 그치? 네. 어떤 걸 생각해? 빠르고 천천히 생각하래. 그치? 네. 가 아니라 이게 그냥 대문자로 썼잖아. 됐죠? 네. 책이야 책. 그러니까 노벨 수상자가 그치? 노벨 수상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뭐를 밝혀냈다. 그래 동기가 부여된 emotional benefit 즉 감정의 장점과 동기 부여를 설명을 한대.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회복력이야. 그럼 아까 회복력은 우리 결론에서 요지에서도 봤지만 뭐로 인한 회복력? 그래 나의 좌절, hardship, 역경과 고난에 관련된 회복력을 의미하겠죠. 리커버를 의미하겠지. 그치? 리커버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아라? 남 탓하지 말아라. 즉 don't blame 이죠? 그치? 비난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자, 그래서 밑밥 갑니다. 자, 실패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주어? 진주어죠? 당연히 뭐로 바꿀 수 없어? easy, difficult, hard, important, proper, essential, necessary 이런 형용사들은 뭐를 진주어로 사용할 수 없다? 동명사 진주어로 사용할 수 없어요. 동명사 진주어로 사용하는 구문은 따로 있습니다. it is no use of ing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쓰면 틀려? 이렇게 ing로 쓰면 틀려요. 간단한 문법 같고요. 즉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건 쉬울 수는 있어. 만일 뭐 한다면 당신이 뭐 한다면 비난을 한다면 그치? 누구 말고 당신을 제외한 여기서 but은 제외하다 뜻이죠. except와 동의어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 2번과 3번이 재진술이죠. 그치?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양보 표현이에요. 자, 예시를 봅니다. 누구에게
자, sage person의 예시를 통해서 그치? 네. 자, 오랜 기간 동안 거절을 포함해. 그쵸? 거절을 포함한다라는 거는 이 sage person이 그만큼 뭐를 당한다는 거야? 거절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절을 포함한다는 건 거절을 저 사람이 당한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되셨죠? 네. 그래서 door to door 집집마다 방문하는 sales person이 판매원이 있는데 이 판매원의 직업은 뭐다? 거절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직업이야. 거절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누군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난 주부가 문을 슬램 쾅 닫았어.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원은 sales person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칭추론 거꾸로 가지 마. sales person이 화나서 문 콱 닫은 게 아니야. 얘네는 거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거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지? 그치? 됐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끔찍한 여자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뭐 했던 여자? 문 쾅 닫은 여자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superior to 우월할 수 있다. 뭐보다? 나는 누구야? sales person이죠. 그치? 내가 뭔가 서투른 판매원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을 쾅 닫고 거절을 하니까 저런 뭐뭐년 이러는 거지.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슈페리어 투라는 거 뭐를 의미할까? 라틴어 비호급인데 문법 하나 가자면 일단 den으로 바꿔 쓸 수 없고요. 왜 여기서 슈페리어 투 우월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지? 그렇지.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더 앞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가? 내가 뭔가 뭐 좀 실수했나? 내가 뭔가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거절을 당했을 때 뭐야 쟤 왜 저래? 라고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superior to는 뭐와 동의어야 in common 정도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최소한 이 지문에서 보통 문을 쾅 닫고 거절을 한 사람의 탓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4번부터 작가 생각이죠. but 그러나 이런 게 정답일까? 그치? 이런 게 정답일까? 즉 우리에겐 딱 두 가지 옵션밖에 없을까? 남 탓하거나 아니야 내가 잘 못했거나. 그치? 이해되시죠? 네. 즉 너무 뭐하지도 말고 남 탓하지도 말고 너무 그래서 아까 쌤이 한 거예요. 너무 뭐하지도 말고 그렇지 자기 비하 패스미스틱 하지도 말고. 알겠죠? 됐죠? 네. 대신에 뭐 하라는 거야? 내가 무언가 이 판매를 망치기는 했지만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해. 뭐 뻔한 얘기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치? 하지만 나는 판매를 망치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나아지고 있어. 그쵸? 나는 나아지고 있어. 이해되시죠? 나는 나아지고 있어. 자, 즉 나아지고 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예전에는 매일 진짜 사람들이 나를 거절했는데, 그치? 이해되시죠? 즉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냥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 즉 일이 줄었다는 거죠. 아까 해품 보면 뭐 떠올려라?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된다는 거 비동사 들어갈 수 없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남 탓하지 말고 너무 자기 비하하지도 말고 즉 여기서 말하는 아주 정직한 해결 전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그치?
너무 자기 비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남 탓하지 말고 남 탓은 안 하면서 너무 자기 비하는 하지 않으면서 뭔가 나는 긍정적으로 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알겠죠? 한글로 쓰는 거 나오겠죠? 서술형에서 이거 몇 번 지문이냐? 6번 지문. 6번 지문이면 서술형 안 나왔구나. 어쨌든 네. 됐죠? 근데 뭐 영영이치로 나올 수도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커피 스트래티지 이거와 의미하는 바를 쓰라. 뭐 찾으라. 그럼 못 찾으면 돼. Oh yes, I scrubbed that clay. But 그러나 I'm improving. I used to get door slam in my face every day, and now it only happens every week. 그치?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약간 자기 합리화? 저는 이 글에 반대합니다. 네,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래야 발전이 있어. 알겠니? 이래야 발전이 있다고. 뭐 내 경험상으로는 그래. 내가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학을 가본 사람으로서 자기가 자꾸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꾸 난 부족해.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에선 난 자꾸 부족해. 난 문법이 약해. 난 독해가 자꾸 약해. 난 어휘가 자꾸 약해. 자기가 자꾸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펜이 가. 알겠어요? 나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럼 펜 안 가요? 알겠습니까? 자꾸 자기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암울한 상상을 해야 돼. 나는 그랬다고. 나를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암울한 상상을 해야 돼. 이러다 진짜 이대로만 하면 이거 진짜 대학을 못 가겠는데?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고. 나를 뭐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니까. 여튼 됐죠? 네. 자, 그래서 요 문장 한 번 더 써머리 할게요. 결론부터 갑니다. 뭐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뭐 하지도 말고 자기 비하하지도 말고 뭐 해라. 남 탓은 하지 않되 자기 비하는 하지 않되 좀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본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문법 하나만 간단하게 갈게요. 우리 what that 많이 연습했지만 자, 우리 같이 대답해보자. 첫 번째, 저 that은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that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 있죠. 물론 what은 무조건 안 돼. 대가 what은 상극이기 때문에 대시 뭐 접속사건, 지시대명사건, 부사절이건 간에 그러니까 무조건 what으로 못 바꾸는데 쌤이 지금 물어본 건 뭐죠? 관계대명사일 때 that은 위치로 바꿀 수 있어. 그치? 그럼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앞쪽에 선행사. 됐죠? 그러면 여기 that은 위치로 바꿀 수 있나? 여기 that은 위치로 바꿀 수 있나? 못 바꿉니다. 얘는 왜 못 바꿔요? 그렇지. 이때 the short는 뭐야? 선행사가 아니라 이건 동격이야. 알겠죠? 오, 이제 확실히 구분하죠? 됐죠? 쌤, 근데 똑같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그럼 이게 그냥 선행사 나부랭인지 그럼 이게 동격 명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집중! 내가 관계사야. 내가 관계사라면 연문장 뭐 나와야 돼? 불완전. 알겠어? 내가 동격이려면 연문장 완전. 이거잖아. 쉽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만 보면 얘도 선행사 같고 얘도 선행사 같지만 뒤에까지 보면 당연히 involve 뭐부터 나와? 동사부터 나오니까 누구 없니?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쟤는 관계사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She was an awful woman. Is clearly superior to I am an inept salesperson. 주어 동사 보어 대절 생략된 거고 동사 완전하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네. 알겠죠? 근데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다. 뭐 문법으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 쌤. 근데 이거 약간 접속사 개수가 모자른 것 같아요. 왜? 여기 that은 동격 대시면 어쨌든 동사를 하나만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동사가 두 개인데요?
그럼 본동사가 두 개 아닌가요? 얘들아 요걸 뭐라 그래? 이건 하나의 명사 취급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거를 펑츄에이션 구두점이라고 얘기해. 즉 여기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도 이걸 진짜 주어 동사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하나의 명사 취급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히 분석하면 주어 동사 이게 아니라 She was an upper woman이 그냥 주어야. 알겠니? 단독명사 취급하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고 보어예요. 그럼 이 문장은 굳이 뭐 형식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몇 형식 문장? 2형식 문장. 그치? 주어 동사 보어. 알겠죠? 네. 되셨죠? 됐니?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양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컴마니까 얘를 뭐 또 그냥 대절에 걸리는 주어 동사로만 볼 수도 있고 왼절이 끝났기 때문에 더 소프트가 주어니까 얘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컴마는 시간의 부사절을 다시 동격 처리하니까 얘를 또 뭐 명사로 볼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야. 알겠지? 어쨌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쌤 주어 동사가 두 개니까 이거 틀린 문장 아니야. 틀린 문장은 아니지. 동격으로 보나 더 소프트를 주어로 보고 얘를 본동사로 보나 개수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건 알 거고 여기는 ing 쓰면 안 되는 거 정도는 아시죠? 네. 자, used to 아주 쉬운 문법이니까 하나만 묶을게요. 그냥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그치? 그냥 used to 옆에 무조건 뭐 나와요? 동사 원형 나오죠? 그치?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보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나올 수도 있어? ing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구분해? 진짜 쉽죠. 주어가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ing. 주어가 누구라면? 사물이라면 동사 원형. 여기까지는 중화문법이야. 맞지? 중학교문법.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서 실수하는 게 뭐다? used to 비동사가 안 보이면 무조건 동사 원형인데 딱 예외 한 가지 경우 있어요. 이거 지난 학기 때 많이 가르쳤는데 비동사가 분명히 안 보이거든? 그냥 used to거든? 근데 옆에 ing 쓰는 게 맞대. 언제일까? used to 옆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used to 옆에 ing가 돼. 언제? 아니에요. 아 이거 1학기 때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나올 거야. 나올 수 있어. 다시 천천히 지금 뭘 물어보는지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의 눈빛들이 보여요. 자, 얘들아 집중해. 천천히. 비동사가 없는 그냥 used to 표현은 would의 표현이야.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우리 눈에 비동사가 보이면 be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be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be used to일 때 사람이 주어라면 ing 쓰고 사물이 주어라면 동사 원형 쓰는데 진짜 비동사가 안 보이는데도 ing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죠? 이게 맞대. 왜 맞죠? 분사구문일 때. 기억나죠? 분사구문일 때. 기억나죠? 즉 문장 처음에 쓴 분사구문일 때는 우리 눈에 비동사가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왜? 원래는 문장 뭐야? 접속사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분사구문이라고는 비동사 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야? when 뭐 접속사 when이라고 치면 when he 뭐 과거면 when he was used잖아. 맞지? 거기서 접속사 when 빼고 주어 똑같으니까 he 빼고 비동사에 ing 붙이면 being인데 being은 생략되잖아.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used to 같지만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 ing 써야지. 그치? 그럼 여기 만약에 플레이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안 되죠. 여기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이건 그냥 예문 하나 써줄게. 요렇게 됐을 때 여기를 원형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무슨 문장이니까 접속사 있을 거고 주어 있을 거고 이렇게일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be used to 용법의 주어가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원래는 여기 뭘 써야 되기 때문에 ing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주의하시면 used to와 관련된 문법은 이게 다예요. 알겠죠? 됐죠? 여기 왜 플레이스면 안 되는지 알겠지? 다시 천천히. 여기 동사 원형 쓰는 애 있어 없어? 없지. 왜? be used to인데 주어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ing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거 분사구문으로 돌릴 때 우리 눈에 비동사가 안 보인다고. 그래도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나만 느끼나? 됐죠? 네.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요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2분 줄게요. 2분.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이 글에 뭐를 찾아라? 요지를 찾아보세요. 네, 과연 몇 번 문장이 요지일까? 네,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나 해석이 안 되는 친구 옆에 해석 있으니까 이거 읽어라도 읽어. 우리 요지 찾기 연습도 해야 돼요. 그냥 충분히 줄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결국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네.
자, 좀 읽어보셨어요? 네, 뭐 틀려도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지금 읽고 요지를 잘 찾았는지 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작가가 말하고 싶은 상황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 첫 번째, 내신을 잘 보기 위해 숙제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상황과 갑자기 화장실 급해, 화장실 가야지. 어떤 상황? 2번이에요. 왜? 계획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해. 지금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숙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의 숙제가 있으니까 근데 영어 숙제를 수요일 날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월요일은 뭐 국어가니까 그럼 뭐 이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거고, 근데 반대로 계획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 뭐야? 갑자기 내가 나 오늘 화장실에 4시간 42분 38초에 갈 거야 이러지 않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 얘기잖아. 알겠지?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는 몇 번이야? 4번이죠. 그렇지? 여기다 however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거를 어렵게 여기냐면 의식이 줄어든 상태라는 건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건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아까 화장실 4시간 32분 33초에 가야지라고 계획하지 않잖아. 근데 이게 자꾸 뭐 의식이 줄었다라고 하니까 의식이 줄었다가 뭐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의식이 줄었다는 말은 계획이 필요 없다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해 잘 되시죠? 자, 볼게. 자, 그러면 1번부터 어디까지 요지가 나오기 전까지 3번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만일 내가 의사를 방문한다면 당연히 당신의 행동은 시간적인 범위에 뭐가 맞춰져 있다. 특별한 목표가 맞춰져 있다. specific goals는 당연히 뭐예요? 플랜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뒤에 다시 재진술 해주잖아. 그치? 되셨죠? 됐죠? 즉, 그냥 직독측히 하면 당신의 행동은 어떤 문맥상 일부인데 그 문맥이 방문과 관련된 특별한 목표와 관련이 있을 때 당신의 그날의 전체 계획 또는 넓은 계획 또는 그 당신의 삶에 맞춘 의도, 즉 다양한 시간의 규모와 관련 지어서 당신의 행동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뭐를 해야 된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즉 내가 의사를 방문한다는 건 그 의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또 이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 significance or not이 누군가는 오늘 나의 계획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의사를 방문하는 병원 가는 일이 제일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로 따질 수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100일이야. 그럼 그게 의사 만나는 뭐 병원 잠깐 들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정도에 따른 차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즉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significance하건 significance하지 않건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 즉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겠니? 당신의 행동에는 계획이 필요할 때도 있다. 플랜이 is needed 필요할 때도 있지만 됐죠? 근데 여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도 갑자기 또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냥 집중시키 하면 자, 그 사무실에 그 진료실의 현장에 있는 당신이 다양한 문맥의 정보를 받았을 때 비록 당신이 그걸 꼭 마음속으로 고수하지 않건 고수하든지 간에 막 이렇게 막 추상적인 얘기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일반적인 걸로 바꿔치기 할 줄 알아야 돼. 일반적인 걸로 바꿀게. 네가 의사 만나러 병원 간다라는 정보를 이미 내가 사전에 알고 있잖아. 인지하고 있단 얘기야. 나 내일 2시에 병원 진료 가야지. 이해되시니? 그렇다면
당신이 그 마음속에 그거를 일관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내일 2시에 무조건 병원 가야지. 또 이따가 내일 2시에 무조건 병원 가야지. 꼭 2시에 무조건 병원 가야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도 어쨌든 계획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맞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도 의사에게도 똑같은 일로 일어나는 거지. 왜? 의사도 오늘 2시에 김영태 환자가 방문하기로 했지. 그러면 내가 이때 뭐 이거 해야 되고, 내가 5시에는 뭐 누구 뭐 수술을 하기로 했지. 그다음에 내가 뭐 이따 7시에는 뭐 동기들 뭐 모임이 있기로 했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은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알겠습니까? 됐죠? 즉 계획이 필요한 행동이 있고 계획이 필요 없는 행동이 있다라는 게 사실 이 글인데 그걸 괜히 막 꽈서 말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1번과 3번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 계획이 필요한 행동들. 알겠지? 계획이 필요한 상황들. 이해되세요? 됐죠? 하지만 내가 뭐 하지 않는다면 의식이 줄어든 상태라면 의식이 줄어든 상태라는 건 아까 뭐라 했다? 그렇죠. 굳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치? 됐죠? 그렇다면 이런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주변의 백그라운드 인플루언스 환경이 전혀 뭐한다? 그렇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이 행동은 즉각적인 단서, 그때 당시의 desire, 욕구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죠. 뭐가 없다? 빈칸처럼 나왔어요. In the right context insertion. 한 단어로 뭐예요? plan.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화장실을 3시 50분에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누구나 다 하지 않잖아. 내가 화장실을 언제 가는 거야? 그냥 갑자기 가고 싶으면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immediate cues는 뭐야? 그냥 가고 싶을 때, 말이 올 때.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하다면, 만일 당신이 목이 마르다면 if you are stressed가 뭐예요? immediate cues죠. 그치? 왠지 나는 이따 저녁 7시 30분에 목이 마를 것 같은 예정이야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목이 마르면, 그쵸? 네. 주위의 행동과 상관없이 뭐해라? 당신의 행동은 통제받는다. 어떻게 통제받아? 목마르니까 물 마시는 걸로. 알겠지? 기본적인 지트 유형이죠? 됐죠? 알겠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 빈칸추론 나오기 뻔하지. If you are thirsty, 이거 빈칸 뚫었을 때 뭐와 관련된 거 고르면 돼. immediate cues하고 고르는 건 되지. 그치? 아까 예를 들어 화장실 얘기하자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할 때 뭐 이런 거, 갑자기 배가 고플 때 이런 거. 그쵸?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 천천히 마지막 서머리 할게. 결론부터 봅시다.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주변의 상황이 관계가 없어. 행동과 상관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어떤 행동? 계획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반대로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선 계획된 행동을 해야 되고, 계획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계획이 필요 없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해되죠? 근데 그 얘긴데 무슨 의사를 갔는데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다 현혹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괜히가 말 풀린 거야. 됐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것의 주제문을 쓰자면 어떤 거? 자, 줄어든 상황. 뭐가
of thinking. 아까 thinking이 뭐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야? consciousness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그치? 네. 이게 플랜이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in a reduced state of thinking. 즉 계획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당연히 뭐에 따라 통제받는다. 그래 나 지금 목말라 배고파 하품 나와 화장실 가고 싶어 라는 즉각적인 immediate cues로 나온다는 거지. 그치? 이걸 만약에 요약형 서술형으로 나오면 뭐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돼?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계획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계획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 뭐 나오면 돼? without 윗문장에 나와 있는 background influence지. 그치? 됐죠? 그래서 요약 서술형으로 나오면 요 정도 내용을 고르거나 아니면 이거는 서술형 영작이니까 만약에 요약형으로 서술을 해라 그러면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단어는 뭐 한 4-5개는 주겠지만 알겠지? 이해되죠? 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 딱 1분만 지금 마음 편안히 1번 지문부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떠올려 볼게. 편안히 들으세요. 편안히. 1번 지문. 자, 누구는 농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누구는 농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들은 농담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만 할 뿐 사실은 농담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들 그냥 겉으로 볼 땐 농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꾸 농담 따먹게 하는 애들 리스펙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in reality 실제로는 농담은 누구랑 같이 해?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며 그리고 농담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좋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농담과 관련된 사업도 우리가 많이 서포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치? 됐죠? 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농담을 트리비얼 하찮다라고 생각만 할 뿐 사실 실제로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2번 지문. 자, 시퀄은 자, 뒷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루즐리하게 커넥티드 돼야 돼. 그리고 이 시퀄은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빵 터진 개념이야. 그 이유는 뭐다? 회사가 속편을 즉 시퀄을 만들려고 계획을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세우고 막 예산을 막 다 투입하고 막 이렇지 않아. 그치? 코어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은 서브 개념으로 생각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제한정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뭐다? 시퀄은 예술적으로 inferior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코어가 아니잖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디가 파이오니어인 폭스사가 얘네도 뭔가 계획한 건 아니었어. 얘네도 지네 회사 망할 것 같아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퀄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빵 터진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퀄의 유래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미 있는 미니풀한 문장이 뭐다? 시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 뭐예요? 시퀄을 만들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니까. 아까 범죄도시 2가 나오려면 마동석이 뭐 했어야 돼? 히트를 쳤어야 됐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 2, 3, 4 막 이렇게 나오는 건 다 그 앞에가 다 인기가 많으니까 계속 2, 3 계속 사골처럼 울고먹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은연중에 그런 말 쓰잖아. 어떤 영화건 뭐 미디어건 이런 거 봤는데 뭐 재미가 들을 게 없어. 막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안 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지? 이거 2는 안 나오겠다. 그쵸?
2는 안 나오겠다. 뭐 그런 얘기 쓰잖아. 그래서 앞에가 히트를 쳐야 시컬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뭐해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에 움직여라.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귀찮은 일이 반복된다. 알겠죠? 네, 그런 내용이었고, 그치? 네. 자,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는 뭐였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이었어요. 그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땐 경제가 상승하면 뭐도 상승해? 행복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건 작가가 바라봤을 때 찬성하는 입장이야? 반대하는 입장이야? 반대하는 입장이야. 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오히려 GDP가 올라가도 행복수지가 안 올라갔어.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고요. 즉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어. 맞지? 그래서 너희는 그냥 자꾸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경제가 상승하면 행복도 상승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사실 뭐다?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냥 니네가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다면 너희는 그냥 영영 틀릴 거야 라는 말이었고요. 아 이건 뭐 멘탈 세조라고 이거 뭐 설명할 거 없고 이거 뭐 인칭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뭐 해라? 타인을 비난해라?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또 너무 자기 자책만 해라? 그것도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나 다 잘 될 거야. 조금 optimistic하게 좀 긍정적으로 자기 잘못을 하나하나 곱씹어 봐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네. 이건 지금 했고 됐지? 오케이. 자 지금 20분